반갑습니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임대소득에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 또 다주택자 1,500명을 세무 검증에 들어갔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이고 또 이를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소득이 많이 표출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소득을 이렇게 탈루해 왔었는데 국세청이 이제 정확한 임대차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과세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이라든지 임대차 현황 또 임대료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과 함께 국토부에서 이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국토부가 임대차 시장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임대차 정보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한데 모아놓은 정보 시스템입니다.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주택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평 과세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임대차 계약 정보는 두 군데에서 가지고 있죠. 국토부에서는 임대주택 등록 자료, 렌트홈 자료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세청은 월세 세액공제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 정보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건축물 대장을 갖고 있고 행안부는 재산세 대장을 가지고 있죠. 또 내 주택인지 자가 소유 여부는 주민등록 자료를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택 임대와 관련된 가격 정보는 공시가격 시스템하고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이 공실 여부인지 여부는 국토부의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정보가 그동안은 국토부, 국세청, 행안부로 이렇게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걸 한데 모아놨어요. 모아가지고 주택 임대차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에서 임대 중인 주택 현황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주택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 조건에 맞게 임대를 하고 있는지 또 주택 상한 인상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미등록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동안 임대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임대소득을 파악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개인별 주택 보유, 임대 현황, 추정 임대료 자료를 파악하여 국세청에 제공함으로써 국세청은 이 자료를 활용해서 탈루 혐의를 수시로 검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주택 임대 소득을 파악을 하고 추정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물 대장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 대장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하고 이 중에서 주민등록상 정보를 가지고 거주지가 동일한지 여부를 따라서 내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인지 아니면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인지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분류한 주택 중에서 전월세 확정일자 또는 월세 세액공제 정보가 없는 주택은 임대주택이겠죠. 근데 이 중에서 건축물 에너지 정보상 전기 사용량이 없는 경우는 공실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임대소득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국토부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자료하고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자료 그리고 국세청의 월세세액 공제 자료를 통해 가지고 임대를 실제 주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은 손쉽게 파악할 수 있죠. 근데 공부상 임대 정보가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한국감정원의 주택 유형, 지역, 규모별 단위당 전월세 금액 등을 활용해 가지고
전 월세 금액을 추정하겠고 그 추정금을 갖고 앞으로 임대소득 탈루 혐의를 분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 이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임대주택 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전국에 1391만 명이 개인이 주택 1527만 채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 중에서 이 1527만 채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거주주택과 그 다음에 빈집, 공실로 있는 주택을 제외한 임대 중인 주택이 692만 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692만 채 중에서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주택, 임대료 파악은 가능하다는 것은 전월세 확정일자를 받든지 아니면 월세 세액 공제 신고가 들어갔든지 하는 주택이겠죠. 그게 27%밖에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 73%는 임대 정보가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비율이 임대소득이 실제 신고되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소득 과세시 전체 임대주택 중에서 27%만 파악이 되고 나머지 73%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적으로는 한국감정원의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해 가지고 임대소득 추정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고 국세청에서는 이를 참고로 해서 고액 임대소득자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을 거쳐 가지고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건 국토부에서 이제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만들었고 또 가동하고 있고 이와 발을 같이 해가지고 국세청도 주택 임대소득 세원관리 강화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죠. 그 첫 번째가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분리과세 대상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라는 것은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연 2천만 원 이하겠죠. 그러한 사람들도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라라고 그 개정안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 즉 주택 임대 소득의 0.2%를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하고 임대차 현황, 또 임대료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활용해서 주택 임대소득 누락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좀 타이트해질 것 같아요. 그동안은 솔직히 국세청에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었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또 이 자료를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럴 거면은 어차피 나중에 모든 임대주택에 대한 내역이 오픈이 될 거라고 하면은 정부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차라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액 감면을 받든 이렇게 제대로 신고하고 제대로 혜택을 받아라 라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에서 주택임대소득자 세무조사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각지 아파트를 수십 채를 취득해서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보유 또는 임대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 등 임대 수익을 신고 누락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개인의 대표자예요. 개인의 대표자인데 수출하는 업체였습니다. 근데 수출 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거나 아니면 가공 인건비 등을 계상해서 돈을 개인 명의로 유출을 시켜가지고 그 돈을 갖고 주택, 고급 아파트라든지 뭐 다주택을 여러 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액의 월세를 자기 본인 명의로 취득한 게 아니고 친인척 명의의 차명 계좌로 받고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을 누락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임대하고 주택을 고액의 월세를 선불로 받았습니다. 보통 이태원 같은 데 보면은 외국인들한테 그 연세를 주죠. 연세를 선불로 받죠.
근데 이 외국인들은 월세세액공제를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요. 이러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월세세액공제 등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서 주택임대 수익금액을 전액 신고 누락한 사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례는 주상복합 건물을 임대를 했습니다. 주상복합이라는 것은 상가하고 주택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상가 쪽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어차피 임차인이 세금 개선서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했겠죠. 근데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득세 신고를 한 번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가동화되면은 다주택자, 특히 고액 주택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소득이 많이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점점 더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라든지 사후 검증이 활발히 진행될 것 같고요. 이에 대비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제대로 세금을 내고 제대로 세액에 대한 혜택을 받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